안녕하세요. 코리아 바이크 투어의 풍수입니다. 오늘은 양평 그란폰드 답사를 위해서 물 맑은 양평 종합운동장에 왔는데요. 벌써 이번 답사를 위해서 여기에 온 것은 세 번째네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답사 도중에 폭우와 번개가 내려쳐서 답사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영상을 촬영을 못해서 오늘 다시 오게 됐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추억이 남는 대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양평 그란폰드만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르막과 내리막으로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평지가 거의 없습니다. 가장 긴 고개가 모름 고개인데요. 이게 약 4km 정도고요. 나머지 고개들은 이보다 더 짧습니다. 고개가 17개나 됩니다. 작은 고개들이. 그래서 거의 평지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턱걸이 고개 가기 전에 평지처럼 보이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도 1 내지 3%의 야구로막으로 약 10km 정도 되어 있습니다. 팽라이딩 하면 딱 좋은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필이 많고 평지는 거의 없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갈림길이 많다는 얘기인데요. 갈림길마다 물론 도와주는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고 진행요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후반부로 갈수록 진행요원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혹시 GPX나 파일이 있다면 다운받아서 오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갈림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의 다 많은 부분에서 15군데 넘는 곳에서 갈림길이 많습니다. 갈림길에서는 신중하게 진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노면 상태가 불량한 곳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수도권이다 보니까 차량 흐름도 있어서 노면 상태가 좀 안 좋고 홀도 있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새로 포장된 도로도 있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는 강원도의 대보다는 홀이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핸들바를 꽉 잡으시고 노면 상태를 주시하면서 달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차량 통행이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역시 수도권이고 가까이 있다 보니까 차량 흐름이 많습니다. 주말에는 주변에 골프 치러 가시는 분들 꽤 있어서 대의 구간과 겹치는 구간이 많습니다. 전반적으로는 통행량이 적지만 일부 구간에서는 통행 흐름이 많습니다. 혹시 후미등을 가시가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거리 가성비가 깡패다 이런 말 쓸 수 있는데요. 수도권에서 거리가 40-50km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거리가 가깝고 빨리 끝내고 올 수 있는데요. 강원도 대회 같은 경우는 가는 데만 2시간이고 오는 데는 4시간, 5시간이 걸립니다. 그에 비하면 거리 가성비로 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후에 스케줄이 있는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가까운 거리에서 열리는 양평 그란폰드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뷰를 봤는데요. 가장 훌륭한 뷰는 황금들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양평, 여주 이쪽은 쌀이 유명합니다. 달리다 보면 좌우로 황금들판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 기회에 힐링하시면서 달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컷오프와 보급에 대한 설명입니다. 6km까지 퍼레이드인데요. 퍼레이드 구간에도 작은 어필이 이렇게 2개 정도 있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어필이 있어서 페이스가 늦게 출발하시는 분들도 따라올 수 있도록 퍼레이드 구간을 설정한 것 같은데요. 삼성교가 있는데요. 삼성교까지 차량 흐름도 많고
중간에 갑자기 꺾어지는 우회전, 좌회전 갈림길이 많습니다. 그래서 퍼레이드 구간을 통해서 함께 가면 안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퍼레이드 구간이 끝나고 도시락제가 있는데요. 도시락제까지는 약 오르막이 있습니다. 좌우로 은행나무들이 빽빽히 심어져 있습니다. 32km 지점이 금왕 삼거리인데요. 금왕 삼거리에 2시간 이내에 들어오지 못한다면은 그란폰드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2시간 이후에 들어온다면 우회전을 해서 메디오 폰드를 타게 되고요. 2시간 이내에 들어온다면 그란폰드를 탈 수 있는 모른고개의 진입로의 갈림길이라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답사 때 기록을 보니 1시간 25분이네요. 늦게 출발하시는 경우에는 2시간이 힘들 수도 있으니까 정시 8시에 출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란폰드는 36km가 1차 보급인데요. 모른고개 정상인데요. 모른고개 정상이 넓은 공터는 있지 않지만 어느 정도 도로의 폭이 넓어서 보급하기에는 적당한 장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모른고개의 다운은 길고 초반에 좀 가파른 곳이 있어서 음식물을 입에 넣고 다운하면 낙차했을 때 기도를 막아서 위험할 수 있으므로 다운하시기 전에 음식물을 모두 섭취하시고 다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2km 지점이 2차 보급인데요. 서울숲 추모공원입니다. 스무나리제는 그 전에 좌회전해서 올라가는 고개가 스무나리 고개고요. 지금 여기 2차 보급으로 되어 있는 고개는 서울숲 추모공원입니다. 서울숲 추모공원은 아주 넓은 공터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2차 보급과 더불어서 컷오프가 시간이 있는데요. 3시간 30분입니다. 3시간 30분 이후에 들어온다면 차량을 탑승해서 양평까지 와야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열심히 달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기록을 보니 2시간 51분이거든요. 전 중간에 쉬지 않고 나름대로 꾸준히 달렸는데 2시간 51분이라서 컷오프와 30분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이 컷오프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주에 양구 그란폰드가 있었는데요. 제가 달렸을 때는 4시간 49분 걸렸고요. 전체 등수로는 24등 정도를 했습니다. 제가 제 기록으로 봤을 때 2시간 51분이었고 3시간 30분은 컷오프가 약간 센 느낌이 드는데요. 어쨌든 2차 컷오프까지는 열심히 달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보급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많이 섭취합니다. 첫 번째 보급은 조금 섭취하고요. 7, 80km 지난 다음부터는 에너지 소모량이 급격히 늘어서 많이 섭취하게 되는데요. 양구 그란폰드도 그렇고 바나나를 2개 먹었다고 화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6만 원 내고 바나나 2개 정도 먹어도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대회를 준비하는 곳에서 적당량을 준비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볼 때는 70이나 80km 두 번째 보급에서 라이더들이 가장 많은 양을 먹기 때문에 아무래도 두 번째 보급에 충분한 양의 바나나를 제공해줘서 2개나 3개를 먹게 하고 또는 에너지바를 1~2개 정도를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에너지바나 바나나가 충분한 양이 없을 수 있으므로 양갱 정도를 2개 정도를 준비했다가 두 번째 보급에서 물과 더불어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6km 지점이 3차 보급인데요. 96km 지점에서는 금의 고개가 있는데요. 금의 고개를
구미고개를 다운한 이후에 보급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3차 보급은 가벼운 음료수라든가 전해질 이렇게 공급될 가능성이 있고요. 어떤 대회에서는 국수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주시긴 합니다만 세 번째 보급에서는 피니시하고 거리가 20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볍게 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화장실과 주차장 위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화장실은 세 군데가 있는데요. 정면으로 봤을 때 좌우로 화장실이 있는데요. 화장실에 보면은 크기가 크지 않습니다. 보통 2개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일반용이고 하나는 장애인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돌아가면 여기도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총 3군데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차장 또한 3군데인데요. 메인 주차장이 커다랗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 주차장이 오른쪽에 있고요. 돌아서 오거나 서울 쪽에서 오다 보면 이렇게 진입하는 주차장 3군데가 있습니다. 보통 자기가 원하는 주차장에 들어가려면 최소한 6시 30분, 1시간 30분 전에 도착해야지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1시간 대회 시작 1시간 전을 목표로 많은 분들이 도착하는데요. 그보다 약간 더 빨리 도착한다면 자기가 원하는 자리를 아마도 차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차장이 너무 멀면 경품이나 기념품들을 받아서 차량까지 오는데 왔다 갔다 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일찍 도착해서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경제적인 관점만을 본 가성비 분석인데요. 5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상품권을 1만원짜리 주네요. 역시 1만원짜리는 20점이고요. 5천원짜리는 10점입니다. 메달이 그림처럼 있는데요. 멋있어 보입니다. 메달 줌으로 20점이 되고요. 경품도 선글라스 같은 고글을 제공해 주는데요. 경품이 있기 때문에 20점이 되고요. 기념품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고요. 책자, 홍보 책자가 있는데 기념품이라 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항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급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점수를 줄 수 없어서 100점 만점에 현재 점수가 60점이고요. 보급을 잘한다 그러면 최대 80점까지 될 수 있는데요. 보급은 전해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20점을 줄 거냐 10점을 줄 거냐 이런 문제인데요. 전해질을 공급을 해주면 20점이 될 거고요. 전해질, 포카리 스웨트라든가 게트로이 같은 전해질 없으면 10점이 될 것 같아요. 요즘 대회들이 물하고 에너지바, 바나나 이런 것만 제공해주고 전해질을 제공하지 않는데 대회에서는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전해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해질 없을 때는 10점으로 점수가 100점 만점에 70점이 되겠는데요. 기념품을 안 주는 데에는 흔하지 않은데 가성비 측면에서는 별로 확 끌리는 대회가 아닌 것 같아요. 거리 가성비는 모르겠네요. 가까운 대회이기 때문에 참석한다 이런 의미라면 몰라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아주 훌륭한 대회다라고 보기 힘들 것 같은데요. 사실 경제적인 관점보다는 안전에 대한 교통통제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떤 대회를 보면은 길을 헤매거나 갈림길에서 알려주는 요원이 없어서 많이 헤매서 엉뚱한 길로 갔다 다시 왔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리고 뭐 이건 투어나 마찬가지다, 차량이 너무 많이 지나다닌다, 위험하다, 뭐 이렇게 하소연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 하소연이 없도록 교통통제를 완벽해서 사고 없이 즐거운 대회로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양평 그란폰드의 뷰포인트를 소개하겠습니다. 다른 곳들은 관광지가 많아서 뷰포인트가 여러 곳이 있는데요. 양평 그란폰드는 서울 근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뷰포인트가 많지 않은데요. 제가 답사를 몇 번 다녀왔었는데요.
그 결과 뷰포인트 몇 군데를 소개하면요. 전체적으로는 황금 들판이 뷰포인트라 볼 수 있는데요. 대회를 진행하다 보면 좌우로 누런 황금 물결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이 최적기인데요. 황금 들판을 맘 놓고 볼 수 있는 거가 쉽지 않은 계절이 있고 장소를 본다면 쉽지 않은데요. 여주라서 그런지 벼농사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들판을 열심히 보시면 눈이 시원함을 느낄 것 같습니다. 6km 삼성교에서 10km 도시락제까지는 가로수로 은행나무들이 심어져 있는데요. 글쎄요, 지금 단풍철이 아니긴 합니다만 특히 단풍철에 이곳을 달리게 되면 좌우로 노랗게 물들인 단풍 물들인 은행나무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조금 이른 시기이긴 합니다. 어쨌든 단풍나무가 있고요. 은행나무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탄리 유원지 있는데요. 라이딩 하다 보면 오른쪽에 차박하는 차들이 엄청 많습니다. 강이 있고요. 강가에 차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도 일종의 뷰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박하는 강이 지나면은 턱걸이 고개에 올라가는 야트막한 경사로 좌우로 벼들이 많은데요. 여기가 황금 들판으로 가장 많은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턱걸이 가기 전에 오른쪽에 벼들이 누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숲 추모공원을 신나게 다운하시면은 그 좌우로 역시 황금 들판이 있고요. 양동에서 유턴해서 오다 보면 오른쪽에 시원한 강물도 뷰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길이는 2km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그 도로가 강가에 있어서 강이 바다까지 훤히 보입니다. 이때 역시 뷰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금의곡에 올라가기 전에 좌우로 역시 황금 들판이 있습니다. 양평은 여주와 더불어서 쌀이 주산지인 곳인데요. 지금 계절에는 황금 들판이 아주 멋있습니다. 꼭 보시고 오시면 후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험 구간에 대한 분석입니다. 어필이 난이도가 있는 경사가 가파른 다운이 많지 않기 때문에 노면 상태나 다운의 기울기에 의한 그런 위험 구간보다는 차량 통행이 많아서 주의할 구간을 설명하겠습니다. 다운할 때 주의할 구간은 한 구간인데요. 모롱국의 다운이 초반부 1km 내지 2km는 헤어핀이 나타나면서 경사도 세게 변해서 위험 구간이라 볼 수 있고요. 나머지는 차량 흐름이 많아서 주의할 구간입니다. 첫 번째는 4km 좀 못 가서 삼성교가 있는데요. 삼성교 전에 갑자기 우회전 좌회전 하는 게 있습니다. 내리막 도중에 갑자기 꺾어지는 유턴 비슷하게 된 우회전이 있는데요. 길을 모르시는 분은 직진할 가능성이 높은데 직진이 아니라 4km 지점 부근에서는 우회전을 해야 됩니다. 평상시 답사할 때 보면은 이쪽 부근에서 차량이 오는데요. 오는 차량과 오른쪽으로 우회전하는 자전거가 부딪힐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기도 합니다. 속력이 빠르다 보면 라인을 크게 돌게 되고 중앙선을 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서 오는 차량과 부딪힐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다만 이 구간이 대회에서는 퍼레이드 구간이기 때문에 안전에 주최 측에서 많이 신경을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릇 고개 올라가는 어필인데요. 이곳에서는 용문에서 오는 차량들이 진입이 많습니다. 여기가 그릇고개고요. 여기가 용문입니다. 용문에서 그릇고개로 올라가는 약어필이 있는데요. 이 구간에 차량 흐름이 많습니다.
그룹구에를 다운한 다음에 좌회전하기 전까지 차량 흐름이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다만 노면이 상태가 다운할 때는 좋습니다. 새로 포장을 해서 좋기 때문에 다운할 때 속력을 많이 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어필할 때도 차선이 2개라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세 번째 위험 구간은 광탄리인데요. 광탄리가 턱걸이 고개 가기 전까지 작은 마을이 있는데요. 이 마을을 지나면서 차량 흐름이 많습니다. 44번 국도와 만나기 전까지는 차량 통행이 많으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도로폭도 좁고 중간중간에 방지턱도 있습니다. 그리고 턱걸이 고개에 올라가는 길이 4 내지 5km 정도 되는데요. 이 구간도 차량 흐름이 많습니다. 이때도 역시 주의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솔고개 다운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네 번째 조심할 곳은 도덕고개에 올라가는 길이 5km 내지 6km 남짓 긴데요. 이 구간에는 차량 흐름이 아주 많습니다. 횡성으로 가는 차들이 44번 6번 국도를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차량 흐름이 많습니다. 다만 도덕고개 정상에 터널이 있는데요. 터널은 가는 차선은 2개고 오는 차선 하나입니다. 다행스럽게 저희들은 동쪽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터널 안이 차선이 2개입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덕고개 터널을 지나서 다운하자마자 우회전하고요. 쭉 다운한 다음에 풍수원이 있는데 이곳이 풍수원입니다. 풍수원을 쭉 다운하시면은 다시 와야 되는데요. 우회전해서 다리를 지나고 또 1km 정도 가다 보면 CU 편의점이 있는데요. 여기서 우회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회전. 갈림길이 많은데요. 갈림길에서 잘 모르시면 우회전 하시는 게 좋습니다. 2번 우회전, 1번 좌회전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우회전이 좌회전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 구슬고개인데요. 구슬고개가 이곳인데요. 구슬고개도 차량이 좀 많은 편입니다. 이곳에서도 역시 뒤를 보면서 차량의 흐름이 원활한지를 확인하고 지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나는 다운힐 포인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비슬고개인데요. 비슬고개는 36km에서 41km 지점인데요. 다운하는 총 길이가 5km 정도 되고요. 1km 정도는 경사도가 7, 8%도 나타나고요. 초반부에는 헤어핀이 있습니다. 그리고 길도 나름대로 좋은 편입니다. 나머지 2km에서 4, 5km 구간은 내리막인데요. 2, 3% 정도의 내리막이라서 팩 라이딩을 하면서 그룹 라이딩을 하기에 딱 좋은 곳이 비슬고개 다운입니다. 물론 경치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도덕고개 다운인데요. 길이가 무려 10km나 되네요. 47km 지점에서 57km 사이인데요. 중간에 우회전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다운할 때는 페달링 없이 다운하다가 우회전한 후에는 경사도가 4 내지 5%짜리가 이어지는데요. 이곳에서는 페달질을 하면서 페달링을 하면서 하는 다운이 되겠고요. 중간에 다리가 몇 개가 있는데요. 다리 지날 때 턱이 있는데요. 턱을 수직으로 넘어야지 넘어지지 않습니다. 빠른 속도로 지나갈 때 턱을 잘못 밟으면 펑크가 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노면 상태를 잘 보시고 턱 높이가 높지 않은 곳으로 지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반드시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다운해야 되는데 다운이 10km이기 때문에 그룹 라이딩을 신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숲 추모공원에서의 다운은
4kg 정도인데요. 이것도 역시 초반 1kg 정도는 7, 8%의 경사가 있는 다운이고요. 나머지는 1 내지 2%인데 주변이 조용하고 한적한 시골길에서의 다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도시락제 다운인데요. 노면 상태가 조금 안 좋을 수 있고요. 약 5kg 정도 되는데 좌우로 은행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무들 보면서 신나게 다운하면 그동안에 쌓였던 스트레스가 확 풀릴 수 있습니다. 오픈이 시작되자마자 나타나는 고개는 도시락제인데요. 6kg에 시작해서 정상이 10kg입니다. 거리는 4km고요. 평균 경사가 3.4%로 완만하다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에 약간 경사도가 높은 곳이 있는데요. 0.6km에 4.6%입니다. 처음 언덕이라서 경사도가 높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소요된 시간은 약 13분이고요. 첫 고개라서 나름대로 빠른 페이스로 이동할 것 같은데요. 고개 다운하자마자 또 좌회전이 나타나므로 좌회전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전반적으로는 초반에는 약세고요. 후반부로 갈수록 경사도가 점점 높아지고 마지막에 0.6km가 가장 높은 경사도를 보입니다. 대체로 완만하다. 끝만 조금 경사가 높아진다. 이렇게 도시락제를 생각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턱걸이 고개는 메인 어필은 1.5km에 6.8%인데요. 끝부분에 경사가 7 내지 10% 경사가 한 3분 정도 올라가야 됩니다. 약 소요 시간은 6분 36초인데요. 생각보다 좀 긴 시간이 걸렸는데 그 이유는 24km부터 약 오르막의 어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전체 길이가 턱걸이구의 정상까지는 약 7km 정도인데요. 7km 정도로 약 오르막을 오르다가 마지막 1.5km가 메인 어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에너지를 다 쓰면 후반부로 갈수록 에너지가 떨어져서 힘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페이스 조절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평균적으로는 2, 3%의 오르막인데요. 중간에 낙타등은 아니지만 약간 3, 4% 경사가 있는 오르막이 있고요. 또 약간 1, 2% 낮아지고요. 그래서 오르막, 내리막 작은 것들이 이어지면서 막판에 약간 경사가 높은 언덕이 나타나는 것이 턱걸이 고개입니다. 어쨌든 턱걸이 고개는 긴 어필이기 때문에 긴 호흡을 가지고 여유있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름 고개는 양평 그랑폰드에서 가장 힘든 고개라고 볼 수 있는데요. 평균 경사도 높습니다. 턱걸이 고개를 다운하자마자 좌회전하면 바로 어필이 시작이 되는데요. 3.2km에 6.2%가 평균 경사도인데요. 초반에는 3, 4%로 시작했다가 마무리는 10 내지 13%로 마무리됩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세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소요 시간은 16분 걸렸는데요. 넉넉 잡으면 20분 정도 소요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마지막 막판 깔딱을 보니까 1.3km에 평균 경사가 11%네요. 소요 시간은 7분 31초고요. 모름고개는 초반에 약하게 시작하고 끝부분이 경사도가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올라가면 되고요. 마지막 정상에서는 보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급을 앞두고 힘내서 열심히 올라가야 될 고개인 것 같습니다. 도덕고개는 완만하지만 긴 고개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약 4.7km의 평균 경사가 2.8%인데요. 초반에는 평지나 다름없습니다. 1 내지 2%로 꾸준히 오르다가 중간부터 약간씩 경사가 높아지면서 3, 4%를 나타내고요.
터널이 보이면 그때부터는 5 내지 8% 경사를 보입니다. 약 20분 정도, 10분 정도 소요됐는데요. 약 20분 정도 소요될 정도로 긴 어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깔딱 부분만 다시 보면은 1.5km의 평균 경사가 6%이고요. 약 6분 30초 걸립니다. 다행스럽게 대회는 터널로 진행해서 난이도가 약한 편이고요. 터널이 보일 때 왼쪽에 삼거리가 있는데요. 삼거리 좌측으로 가면 도덕곡에 옛길이 나옵니다. 경사도가 높지 않지만 1km를 더 올라가야지 정상이 나옵니다. 다음은 하늘숲 추모고원 어필 분석인데요. 삼거리에 시유가 있는데요. 시유에서 좌회전해서 하늘숲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2 내지 4% 정도로 약 어필로 2, 3km 정도 진행합니다. 그리고 삼거리가 있는데요.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면 오크밸리를 가게 되고요. 직진하게 되면 하늘숲 추모공원을 갑니다. 시유가 있는 편의점에서 정상까지는 약 4.6km, 4.4%이고요. 약 17분 47초가 소요됐네요. 삼거리부터 정상까지 막판 깔딱은 약 1.8km 정도이고요. 평균 경사가 7.3%인데 6에서 10%의 경사가 오르락 내리락 변하고 있습니다. 약 9분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길은 넓고 좋은 편입니다. 마지막에 다시 오르는 도시락제 동편은 양평 그랑폰드에서 가장 힘들게 느끼는 구간이라 생각됩니다. 후반부에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평균 경사가 9.8%, 약 10% 가까운 언덕을 오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길이가 약 1km 정도, 5분 정도니까 눈 딱 감고 5분만 버티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꾸역꾸역 오르게 되는데요. 초반에는 그래도 6, 7%로 시작됐다가 점점 세져서 중후반에는 11에서 12% 경사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요. 마지막 부분 100m는 조금 완만한 편입니다. 가장 힘든 고개라고 생각하고 여유있게 조금씩 목표를 향해서 페달질을 하면서 올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락제를 신나게 다운한 후에 이어지는 양산사 어필은 길이가 1.6km에 3.6%네요. 5분 16초 걸렸는데요. 마지막 어필이라서 체력이 떨어져서 예상보다 많이 걸렸는데요. 좀 마지막이라서 조금 힘든 경우가 있고요. 어필의 정상 부근에는 산삼에서 내려오는 모래 등이 많습니다. 어필할 때 모래가 없는 곳으로 이동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모래가 있으면 순간적으로 슬립이 나서 낙차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댄싱 할 때는 장애물이나 노폐물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댄싱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